랭킹쇼. 나의 주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날 정말 덥고요. 많이 더워요. 쪄버릴 것 같아요, 지금. 죽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도 너무 답답합니다. 저 오랜만에 지금 소매 걷고 하잖아요. 와, 저도 중간에 걷어버릴 거예요, 너무 더우면. 아, 덥습니다. 예. 자, 그래서 평소보다 더 처지고 지치고 시장에 집중하기도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도 딱히 뭐 좋지도 않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 예. 막 저희는 뭐 억지로 힘내세요! 막 이미 다 힘을 냈는데. 그렇게 저희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희 랭킹쇼에 이 흐름을 싹 맡겨보시면서 1시간 같이 해보시죠. 네, 참여하시는 방법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화로도 참여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네네. 그리고 전화가 내가 좀 부끄럽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계시죠. 네, 유튜브 채팅창에 편하게 남겨주시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꼭 갖고 있는 종목만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매수할까 말까요? 이런 고민 갖고 있는 종목들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지금부터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진작에 이 의도를 벗고성 방송할 걸.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야죠. 너무 덥네 진짜. 자, 그러면요. 지칩니다. 예, 오늘 랭킹 주제는 이제 제가 골라봤는데 네. 이미 오프닝에 다 나왔습니다. 뭐예요? 오늘 랭킹 주제 보여주시죠. 오늘 많이 급하네. 더워. 바닷물에 욕을 하는 거. 이거 뭐예요 이게? 해수 네. 짱입니다. 저거 본인이 한 거 아니죠? 아니 당연히 아니죠. 저는 야.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쨌든. 뭐 진행자부터 제작진까지 모두 다 더위가 예. 먹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특집 이게 7월 말에서 8월 초면 또 아이들도 네. 또 여름방학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어디 놀러 가실 분들 해수욕장 선택하시겠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 다시 한번 이제 만나게 되는데 많이 좀 폼이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유명한 해수욕장 1위부터 5위까지 전국 기준으로 뽑아왔습니다. 슬슬 놀러 갈 때가 됐기 때문에 해수욕장 찾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렇죠. 검색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네. 이 대표적인 해수욕장들을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네. 이거는 집계가 딱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미 7월, 빠르면 6월 말, 그리고 네. 7월 초에 다 개장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 딱 가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요 코로나에도 가장 많이 찾은 해수욕장은 요 순위를 같이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예. 자, 지금 준호님 나오고 있어요. 놀기는 광안리가 좋다. 그렇습니다. 이제 왕년에 우리 놀았던 이런 것들이 슬슬 해수욕장에서의 추억거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매수님께서는 해운대 1등이고 다음은 대천 광안리인데 네. 합리하면서 아마 조금씩 다들 본인의 경험들이 그렇죠.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또 여름에는 또 밤바다가 또 기가 막히게 재밌죠. 예. 그렇죠. 거기까지만. 자, 게다가 뭐 지금 왜요? 예. 타이타닉 생각나요? 또 타이타닉 생각나네. 거기까지만. 네. 자, 새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 벽타기 스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버리님 오셨고요. 좋은날님, 지금 호박님까지 출석 체크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김태자님 두 분의 건데 반갑습니다. 지금 게다가 트리님, 이롱님, 들레미님, 공미영님. 역시 단골 우리 고객분들께서는 거의 빠지지 않고 오셨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름에다가 오늘도 랭킹쇼 계속해서 빛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900분 가까이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이 더위에도 역시 주식에 대한 열정 끝나지 않는다는 점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오늘 랭킹 주제는 요겁니다. 코로나에도 가장 많이 찾은 해수욕장을 맞춰가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여러분의 사연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위 맞춰주시는 분들께 종목 진단의 기회를 더 많이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편파적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저희 네. 전문가님 혹시 여름에 어디 휴가 가실 때 정하셨어요? 저는 한 20년 동안 네. 휴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주식시장 보시느라고요? 저는 제가 특별하게 네. 제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와, 아니 저는 지금 놀란 게 뭐냐면 네. 금산 전문가님이 20년 동안 휴가를 안 가셨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표정이 아쉽다는 표정이 없으세요. 그래요. 아니, 이게 남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가는데 좀 쉬엄쉬엄 하시죠? 정말 대단하시고 어떻게 보면 좀 지독하시다. 여러분, 이런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휴가 가실 생각도 없잖아요. 삶이 주식이신 분이세요. 오늘 또 이렇게 금산 전문가의 종목 진단에 대한 신뢰감이 플러스 1 됩니다. 야, 근데 주변 분들도 걱정하시네요. 좀 여행 다니시라고. 알겠습니다. 사느레님 전문가님 여행도 좀 다니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챙깁니까? 금산주. 희천님은 금사전문의 건강도 주의하시라고. 아, 건강도. 야, 오늘도 저 금사전문가님 팬분들이 많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 금산전문가 제일 잘하시는 거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께서 대창단조 올려주셨는데요. 매수님 역시 도와드릴 때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7,700원인 사셨는데 지금 7,900원까지 올라가셨어요. 네. 20% 실적 대비해서 단기로 얼마에 매도하면 좋을까요? 이거 짧게 보시는데 대창단조 단기 전략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창단조에 대한 기업을 설명을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대창단조와 업종이 똑같은 종목이에요. 진성TC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마우스 가지고 제가 이 글을 써주는 것은요, 좀 공부 좀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우리 나이에 이제 공부할 때 밑줄을 치잖아요, 그렇죠? 밑줄을 까맣게 칠하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창단조와 똑같은 거기가 뭐 88% 정도, 90% 정도가 업종이 같은 업종이니까 대창단조를 매매하실 때는 항상 그 위에다가 같은 업종을 두 개를 만들어 놓으세요. 진성TC하고 대창단조는 같은 종목이니까 움직임이, 종목도 같은 종목이니까 움직임이 같을 거 아닙니까? 거의 100% 움직임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대창단조고요. 진성TC 한번 볼까요? 이게 진성 한번 보세요. 거기가 100% 같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진성이고요. 그 가수 진성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성TC입니다, 이거는. 자, 이게 나와 있는 대창단조. 거기가 뭐 100%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그 굴삭기 보시면요. 굴삭기를 한번 연상을 하세요. 자, 굴삭기에는 보니까 타이어가 아니죠.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트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 트랙에 보시면 이게 위쪽에 보시면요. 상부 롤러라고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요. 하부 롤러가 있어요. 이 롤러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굴삭기 트랙인데 이 롤러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워낙 이거는 무게가 강하기 때문에 처짐을 방지하는 거죠. 그죠? 이게 처짐을 방지하는 게 롤러잖아요, 롤러. 그럼 앞에 보시면 앞쪽에 아이들러라고 있어요. 아이들러. 저 용어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아이들러는 뭐 하는 것이냐?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굴삭기의 방향을 잡아주는 게 아이들러예요. 아이들러. 그 다음은 뒤쪽에 보시면은 스파라켓이 있어요. 스파라켓. 우리가 뭐 스파라켓이라고 이야기하고,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부채꼴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동력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부에 동력을 전달해야 여러분 이게 하부 주행체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동력 전달하는 거예요. 주로 매출이 발생되는 게 롤러와 아이들러와 스파라켓이에요. 이 매출액이 거의가 90%라고 보시면 돼. 이게 소모품이니까. 이게 소모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뛰어날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수혜주구나. 우크라이나 재건주구나.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실적이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 여러분, 우리가 실적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죠. 그죠? 이 종목은 여러분들 우리가 SURPRISE surprise. 그죠?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surprise.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스프라이즈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프라이즈 종목에 이게 나와 있는 대창단조라는
우리가 진성 TC, HD 현대건설기계, HD 인프라코어, DY 파워 이런 종목이 전부 다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9,000원까지 상승세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요. 이거는요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 제가 9,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겠고요. 여유 있게 이런 종목은요 마음 푹 놓고 가져가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가져가는 겁니까? 금산 이야기를 믿지 마시고요. 이 종목의 이 기업의 실적을 믿고 가는 거예요. 금산을 믿으시면 안 돼요. 요 기업의 실적을 믿고 가는 거예요. 실적을. 아, 실적이 끝내주구나. 실적이 끝내주는 주식은 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진성TC도 가져가셔야 되고 DI파도 가져가셔야 되고 대창잔도도 가져가셔야 되고 HD 현대건설기계 가져가셔야 되고 HD 인프라코어도 부여하셔야 되고 두산 파켓도 다 가져가셔야 되고 현대 에버다임도 가지고 가셔야 된다. 건설기계 업종은 지금 자리가 앞으로 제가 봐 상당한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자,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께서 올려주신 대창단조 안달복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이 좋으니까. 그렇죠. 9,000원 목표가 잡으시고 쭉 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뭐 진성 TC 같은 다른 종목들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건설기계에 관련된 쪽 핫하죠. 이 괜찮은 쪽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해주신 분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뭐 900 중반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감사합니다. 유튜브 동접자 수 조만간 바로 또 1000까지 갈 것 같습니다. 노려봅니다. 네, 금산 전문가의 이 화려한 진단 내용에 힘입어서 1000명까지 순식간에 뚫어보도록 하죠. 자, 선미님 와주셨고요. 절파고님, 문영련님, 스노볼님까지 새로 와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종목 진단 올려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종목 가볼게요. 자, 다음 종목 진단은 뭘로 가볼까요? 유튜브. 이분 요즘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맞아요. 도움 드리려다가 너무 많이 도와드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약간 조절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오늘 바로 갑니다. 제갈 공명님이시죠. 정말 랭킹쇼에 진심이신 분인데 종목 진단 바로 갈게요. 삼성공조입니다. 이쪽도 자동차 부품 쪽인데 이게 주가가 잘 안 갔거든요. 그쵸. 매수 가격이 14,550원, 15%. 진단 좀 부탁합니다. 현재 그런데 11,450원까지 빠졌어요. 사실 보세요. 요즘에 뭐 화신이라든지 SL이라든지 뭐 지금 올라간 종목들, 자동차 부품주들이 진짜 많은데 이렇게 소외되는 쪽은 철저히 또 소외가 됩니다. 자, 이 가운데서도 시간 투자를 하면 본전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 매수는 지금 어떨지 여쭤보셨는데요. 혹시 삼성공조 이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타이밍이 어쩌다 보니 늦어지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사 전문가님, 삼성공조 주가가 자꾸 좀 지지부진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삼성공조는 그 창원에 그 성산구에 있잖아요. 제가 그 창원에 제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그 창원에 여러분들 현대 로템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그 제 친구가 거기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정년퇴직을 얼마 두지 않고 창원에 상장 기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삼성공조라고 하는 기업 자체는 여러분들 우리가 크게 사업을 놓고 보면 우리가 자동차 부품에서 우리가 라디에이터라고 있죠. 라디에이터. 자동차 부품을 조금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일 쿨러라고 있어요. 그 다음 냉각기 쪽에 전문적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삼성공조가. 삼성그룹이 아니고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지금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이 앞으로 삼성공조의 주가가 움직이려면요, 내연 기관에서 빠르게 전기차로 빠르게 이동을 해야 돼요. 이 빠르게 이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빨리 바꾸어줘야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성우하이텍 같은 종목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볼까요? 성우하이텍 같은 종목은요, 보세요. 이게 성우하이텍이잖아요. 이 주가가 이렇게 가는 이유는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내연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지금 전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어울리는 종목이잖아요. 성화이텍 이런 주식은 아마 주가 굉장히 많이 갈 거예요. 전기차로 완전히 변신한 기업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삼성공조도 빠르게 전기차로 이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시장에서 도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이라는 국가가 지금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핵심을 하지 않거든요. 가업을 그냥 이어받지 핵심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래서 뒤처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공조도 그런 면에서 보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현재 주가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지금 시가총액이 930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 기업에 지금 보통 평균적인 영업이익이 한 80억 정도, 지난해 80억 정도 나왔으니까, 그죠? 이 종목 주가는 뭐 그렇게 비싼 주식은 아니죠. 다만 이 종목이 주가가 반등을 주려면 강력한 그런 모멘텀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상승을 못하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하세요. 14,550원에 15%를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보면요. 기술적으로 주식을 좀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도 해야 되지만 기술적인 분석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죠. 같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을 보는, 보통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주식을 보자는 거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시장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은요, 제가 봤을 때 주가가 아래쪽으로 빠질 가능성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이 나오면 매도치고 빠져나오는 전략.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하면 급등이 한번 나오는 적이 있죠. 보세요. 거래량을 세워가면서. 그럼 지금 자리에 거래감은 틀을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죠. 내가 구간별 차트를 많이 보는데요. 이 구간별 차트를 보시면, 중간중간 이런 기간 동안에 한번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간별로 놓고 보면 한번 강한 상승이 한번 나올 수가 있다. 그때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요 고점의 절반 정도, 요 고점과 요 고점의 요 저점과 절반을 놓고 본다면은 얼마 정도까지, 한 13,0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나올 수 있겠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3,000원 정도면 전량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지금 시장에서 실적이 워낙 뛰어난 종목도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오르니까요. 지금 자리는 가점이니까 13,000원 정도 기습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그때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조금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잡아줄 수 있을 만한 건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성적표를 제대로 내릴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느껴봤거든요. 삼성공조, 그래서 14,000원 이 매수하신 가격 부분까지 그냥 갖고 계시지 마시고 한 13,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조금 아쉽겠지만 거기서 일단은 끊어내보자라는 점. 그래서 실적이 좀 나오는 제대로 된 종목 쪽으로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 꼭 기억해 두시죠. 삼성공조 살펴드렸습니다. 네, 5위 공개하겠습니다. 네. 코로나에도 가장 많이 찾은 해수욕장 5위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송정해수욕장 얘기도 방금 전에 좀 나왔었는데요. 과연 5위 뭘까요? 공개해 주시죠. 다대포가 5위였습니다. 거기는 제가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저도 다대포를 아직 안 가봤거든요. 다대포? 어디에 있는 거죠? 뭐예요? 저거 CG 아니에요? 강아지 산책? 저게 조형물이에요? 조형물이 진짜 무슨 그림판으로 그리는 것처럼. 강아지가 저기 해변을 향해 혹시 근데 짚고 있는. 저 강아지를 지금 소변을 보고 있는 건가요? 다리를 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위에 목 줄이고 밑에 다리를 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산책 나온 건 다리가 든 것 같기도 하네요. 굳이 저런 모습의 조형물을 왜 해놨을까요? 어쨌든 인상 깊습니다. 네. 뻥 뚫려 있어가지고 처음에 무슨 CG 처리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눈에 들어오긴 해요. 예. 네, 다대포 해수욕장, 저게 뭡니까? 대포를 여러 개. 대포가 여러 개다. 네.
다 대포다. 다 대포구나. 네. 예. 올대포. 아, 그렇군요. 네, 야, 뭐 어렵네요, 오늘. 뒤에 더 말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예,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자, 세 번째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럴 네, 땐 종목 빨리 투자 아니라 진단해야 돼요. 예. 막히면 안 돼, 우리. 예, 자, 네. 어쨌든 사춘간 볼빨기님께서. 이분 침이 나버려요. 네. 자꾸 이런 식의 닉네임이 등장하면 저희도 좀 약간 곤란해지긴 한데요. 자, MVH 코리아가 됐는데요. 이게 매수문이고요. 이 종목은 한 천억 원대? 네. 되게 작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지금 진입을 해도 괜찮을까? 아까 홈페이지 잠깐 들어가 봤는데 뭐 네. 자동차 뭐 내외장재 만드는 뭐 그런 회사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저평가다. 작년 영업이익이 이제 500억 마진을 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100억이면 영업이익을 진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남겼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거 너무 저평가 아니냐? 금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MVH 코리아 매력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그 기본적 분석을 한번 제가 해드릴까요? 이 기업이 5월, 예, 이날이죠. 5월, 예, 거기가 중순 정도에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요때입니다. 요때가 거기가 4,6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이때 유상증자가 나왔죠. 예, 한 300억 정도의 유상증자가 나왔어요. 보통 여러분들 유상증자 할 때, 예, 주주들한테 유상증자 하는 게 있고, 제3자 유상증자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런 저가주들은요, 예, 제3자 유상증자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주주들한테 배당하게 되면요, 주주들한테 유상증자하면 주가 빠져버려요. 제3자 유상증자 해야 주가가 탄력을 받는 거고, 주주들한테 유상증자 한다는 것은 이 기업의 재무구조가 상당히 나쁘다는 뜻이에요. 지금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상증자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재무구조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유상증자가 있을 것이고,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유상증자 하는 게 있는데, 이 기업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재무활동,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업의 재무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예, 재무 안정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유상증자 한 거죠. 한번 볼까요? 제가 이게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가 BS라고 있어요. 우리가 밸런스 스위트라고 해요. 이 BS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재무 상태표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하면서 요 재무 상태표를 이걸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재무 상태표를 볼 줄 모르면 주식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식을 하면 안 되느냐? 밸런스 스위트, 재무 상태표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에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식에 아무런 비법이 없습니다. 근데 주식에 비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식은 밸런스 스위트와 이게 PL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Profit and Loss라는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요 두 개만 확실하게 읽어내면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BS와 PL만 확실하게 읽어내면 주식에서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주식에 무슨 비법이 있는 것처럼. 아무런 주식은 비법이 없어요. 저 PL과 BS만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요. 자, BS 한번 볼게요. 이게 보시면 이게 딱, 예, 부채나 유동부채를 해보세요.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단기 사채도 가지고 있네요. 단기 사채도 300억 있잖아요. 지금 단기 차입금 보세요. 단기 차입금도요,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2,450억이에요. 거기에다가 매입 채무 있잖아요. 매입 채무도 한 2,500억이 돼요. 매입 채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품을 또는 원재료를 외상으로 가져온 거예요. 외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나중에 갚아줘야 될 거예요. 외상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갚아줘야 될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채. 단기 사채 300억 있고요. 단기 차입금도 2,450억 있고요. 재무 상태가 아주 어려운 기업이죠. 재무 상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아마 저는 제 예상으로 지금 조선주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는데 조선주도 지금 재무상태표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도 조금은 좀 조심을 하세요. 그리고 롯데그룹주. 롯데그룹주 조금 조심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유상증자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제가 이렇게 회계 쪽을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앞으로 유상증자가 나올 수 있다 없다를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측을. 이거 보면 예측할 수 있거든요. 이 부채 항목을 보면 유상증자가 나올 수 있겠다 없겠다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모릅니까? 저는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MBNH 코리아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주가가 상승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물백이에요. 이게 매물백에 좀 상당한 매물백이 쌓여 있습니다.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가는 저평가도 아니고 고평가도 아니고 거기가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 완전히 고평가예요.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 제가 재무 상태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주가가 반등을 줄 때도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반등 주더라도 4,000원 넘어가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종목은요. 한 4,000원 좀 가까이 오면 요 정도 오면은 이 종목은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4,000원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사춘간 볼빨기님. 아유, 이름 이렇게 어렵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빚이 많습니다, 회사에. 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시라. 그렇죠. 영업이익만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부채가 얼마큼 늘어나고 있는지. 세상에 사채까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잘 나와도 이게 빚 갚느라 정신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 유상증자를 해서 주주들한테 돈을 땡겨서 그렇죠. 또 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들어가지 마시자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나 더 가볼게요. 지금 전화가 들어와 있네요. 전화 한번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파세커요. 파세코요. 네네. 대표적인 또 여름 관련주 갖고 계시네요. 그렇죠. 근데 너무 안 올라가고 마이너스가 너무 세상에. 심해서요. 그쵸. 아니, 여름 관련주 계절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한여름이 찾아오니까, 장마 찾아오니까 더 내려갑니다. 아하.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매수 가격이 17,000원이고요. 예. 비중은 10%예요. 알겠습니다. 네, 17,000원인데 현재 12,000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아이고, 이거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파세코, 이거 이대로 보유해도 괜찮은 건지, 앞으로 이 소식 다 메울 수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금사 전문가님, 파세코, 이거 대표적인 여름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게 자꾸 내려가기만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파세코는 여름 수혜주도 되지만 겨울 수혜주도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업을 분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여름 수혜주가 50대 50%, 그 다음은 겨울 수혜주 50%죠. 이 기업이 여러분들 창문엔 에어컨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로 쪽이죠. 난로. 요 난로 쪽에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름철 수혜주이면서 겨울철 수혜주가 되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은 경동나비행 같은 종목 보세요. 이게 경동나비행 같은 종목 보시면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겨울철 수혜주잖아요. 경동나비행이라는 기업이 보세요. 주가 가는 거 보세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냐면요. 파세코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현재 요 주가 12,300원대는 조금 좀 시간을 투자하는 전략이고요. 지금 자리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 이제 실적이
이 기업이 지금 보시면은 보통 이게 지금 지난해 평균적으로 보면요. 2020년 169억 영업이익, 229억 영업이익, 지난해 158억 영업이익. 올해 1분기가 지금 적자가 나왔잖아요. 아마 2분기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창문행 에어컨이라고 하는 올해 좀 날씨가 무더위가 좀 더 강해졌으면은 최근에 지금 장마가 중간중간에 장마가 오고 그러니까 창문행 에어컨 쪽은 판매가 좀 상당히 잘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실적은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종목은 겨울철 수혜주니까 제가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기업을 제가 또, 들어가서 제가 한번 봐드리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제가 30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기다리면은, 이분께서 17,000원에 샀으면은 이분께서 산 지가 작년에 사셨네요. 올해 산 게 아니고. 보니까 지난해 한 여름에 사신 것 같아요. 그죠? 올해는 17,000원 간 적이 없거든요.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15,000원까지는 뭐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오면요. 한번 팔아주세요. 이 주도주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름철 수혜주라서 한 7월 말 정도 내가 기간을 정해드릴게요. 한 7월 말 정도 가져가서 15,000원 정도 오면 그때 한번 팔아주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세코 살펴드렸습니다. 네. 여름 관련주뿐만 아니라 겨울 관련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세코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신 금산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전문가를 모시기 전에 오늘의 랭킹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랭킹 주제는 코로나19 가장 많이 찾은 해수욕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5위가 다대포, 올대포 살펴드렸죠? 그렇죠. 자, 4위는 뭘까요? 사실 다 유명한 해수욕장이어서 이거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자, 4위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이 바로 4위였습니다. 여기 탑인데. 광안리가 4위였군요. 저는 의외입니다. 1위 아니면 2위에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광안리 4위였습니다. 이 부산의 저 앞바다 모습이 바로 펼쳐지는군요. 야, 저게 진짜 가보면은 또 워낙에 또 우산, 그러니까 파라솔 색깔이 쫙 다르게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야, 저기는 진짜 사람 엄청 오는구나. 요거 예. 갑자기 저거 근데 사진 보니까 예. 저 사실 이번 여름에는 휴가 계획이 없었거든요. 갈 거예요? 왠지 바다 아. 한 번쯤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지 말지. 자, 4위 잠깐만요. 광안리 해수욕장에 이소룡 아닙니까? 저 싱하용 아니에요? 뭐요? 예전에 유행했던 광안. 광안 빛이 나는 눈, 얼굴. 빛이 나는 그래서 광안리요. 네, 4위 대단하다. 광안리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의미고요, 뭐 모르겠고요. 자, 4위까지 공개해드렸고 야, 진짜 어렵네요. 남아있는 세 가지는 해운대, 예. 송정, 여기는 다 둘 다 부산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천까지 있습니다. 네. 서해안을 대표하는 대천과 남해안 쪽에 해운대, 송정까지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의 선택 3위는 뭘까요? 알아 맞춰 보시길 바라면서 그럼 저희 다음 전문가도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효석 PB와 만나보도록 하죠. 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효석입니다. 자, 이효석 PB님 그러면 오늘장의 특징주부터 먼저 알려주시죠. 예, 오늘 가장 특징주라고 하면 에코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죠. 핫한 종목이고요. 에코프로 지금 장중에 100만 원 돌파를 했었고 101만 5천 원까지 갔었고요. 지금도 한 99만 원, 98만 9천 원 정도에서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 자체는 숫자가 이제 90만 원대만 하더라도 숫자가 6자리 숫자였는데 100만 원으로 올라가면 7자리 숫자가 되거든요. 결국은 자릿수가 바뀐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100만 원을 뚫어내는 것이 그래도 조금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빠른 시간 내에 100만 원까지 터치를 했고요. 100만 원 이상에서 유지를 해준다면 가장 좋겠지만 실제로 뭐 600만 원을 머물렀던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우선은 오늘 100만 원을 한번 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00만 원 이상으로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시도하는 그런 모습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놓고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요. 결국은 전 고점이죠. 한 80만 원대 형성되어 있던 고점을 3번 그리고 4번째 돌파 시도를 하면서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통 쌍봉이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고점을 2번 만들면은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쌍봉이면은 뭐 주의해라라는 표현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봉우리를 3개 만들고도 돌파를 할 정도로 힘이 강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강한 배경은 역시나 이제 2차 전지 업종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뭐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보면 여전히 아직까지도 2차 전지 관련주가 2차 전지 업종이 시장의 주도주로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이 주도주라는 점 생각해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아직도 남았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생각해볼 것은 수급의 동향인데요. 기관에서 뭐 70만 원대, 80만 원대까지 기관에서 주가를 당겼다라고 하면은 80만 원을 넘어서부터는 외국인들이 주가를 또 당겼었고요. 그 위쪽에서는 또 개인들이 주가를 또 당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가 부분에서 개인들 매수세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보통 저희가 속칭 개미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가 부분에서 개인들이 사는 것은 오히려 그 수급의 생산력을 연장해주는 좀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코너에서 예를 들었던 것 같네요. 개인들 수급 들어오면은 나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개인들 수급 들어오면 나쁘진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대표적인 예시가 지금 결과야 지금 나쁠 수 있겠지만 신라젠이 한창 올라가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사실 수급 주체가 개인들이었었거든요. 결국에는 개인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발생하는 수급 공백을 메워줄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생각해보면 지금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이제 좀 고려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번에 오늘 확인된 거거든요. 100만 원이 분명하게 심리적인 저항선이라는 것을 좀 확인을 했고 이 심리적인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수급은 당연히 지금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좀 명확한 모멘텀이 조금 필요한 상황인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하고 일단은 80만 원 돌파하면서 주가 자체는 한 단계 레벨업을 했습니다. 주가가 레벨업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지선을 80만 원으로 놓고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 매매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황제주로 등극해버린 에코프로 80만 원 정도만 버텨준다면 잘 지켜보자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볼 때마다 저게 가능한 건가? 그렇죠. 저는 오늘 열자마자 바로 에코프로 100만 원 넘었나 이거 바로 쳐다봤는데 와 넘어가더라고요. 정말 볼 때마다 기가 막힙니다. 그렇습니다. 증권사에서도 포기했다는 얘기가 목표가 만드는데 이거 4월, 5월부터 그 이후로 리포트 안 나오죠? 그렇습니다. 보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첫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조원희님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올려주셨습니다. 이거 참 이것도 오랜만에 보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상장할 때만 해도 엄청난 기대감 속에 올라왔던 이 종목이 주가가 지금 많이도 내려가 있습니다. 그냥 월봉으로 보면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오늘 최근에 흐름 보면 81,000원 10%로 들어가셨는데 최근에 이제 약간 횡보하는 그 구간대가 8만 원대 초중반. 근데 그 정도 됐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밀렸죠 더. 그래가지고 추가 매수가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더 앞으로 길게 가져가실 생각인가 봐요. 알아보죠. PB님 SK 바이오사이언스 더 가져가도 되는 건지 추가 매수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지금 81,000원이라는 매수가 정도 생각하면 방금 이건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아마 최근에 있었던 횡보 구간이 매수 지점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횡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수를 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종목 아시다시피 백신이라든지 CMO, CDMO 관련해서 시장에서 상장할 때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상장할 때 부각받았던 것은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에 한국형 코로나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정상 참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카이코비온인데 결국 이제 5월 달에 이제 5월 달에 상승했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영국에서 품목허가 나왔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이 코로나가 사실 이제 뭐 백신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지만은 그 정도로 예전만큼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그 이후에 무언가가 있었어야 했는데요. 지금 생각보다 뭐 성적 전략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좋진 않아요. 2분기에 지금 추정되는 실적이 영업 손실이 한 232억 정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업 손실도 시장에서 추정하는 추정치 대비해서 약 23% 더 낮아진 수치라서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이 종목은 저희가 뭐 제약 바이오로 분류하는 종목이고요. 제약 바이오는 사실 당장의 숫자보다도 기대감이라는 것이 더 크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실적이 조금 나쁘게 나오더라도 기대감이 더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긍정적으로 놓고 얘기해 볼 부분이라고 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프리미엄 백신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다는 겁니다. 폐렴구균 이제 인장 3상에 이제 진입을 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노피랑 공동으로 개발했던 백신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뭐 좋은 이게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행보하는 구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구간을 이제 뭐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구간 돌파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적절한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멘텀이 있다는 거지 아직까지 뭔가 명확하게 내용이 뭐 나왔다거나 그래서 주가가 기대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참의 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시지 않을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추가하는 방식은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장 간단한 방식은 이제 가격이 가장 아래쪽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방식. 왜냐면은 뭐 가장 아래쪽 가격이면 이 가격이 지지선이기 때문에 지지선에서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내가 투자하는 시간을 좀 줄여가는 전략이라고 하면 오히려 위쪽에 있는 저항선 위쪽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저항선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위쪽으로 매물이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산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종목이 수급이 가벼워져서 여기서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대신에 이 구간 동안은 수익을 못 먹겠지만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그런 전략이 될 건데 지금은 매수 가격이 81,000원이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사는 거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서 산다라고 하면 65,000원이 그 가격이 될 겁니다. 65,000원이라는 가격은 올해 3월 달에 있었던 가장 저점 가격이기도 하고요.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가장 저점 가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알 수가 있죠. 65,000원 정도까지 가격이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최근 1년 사이에 한 2번 정도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결국에 65,000원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아주 많이 싸졌다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수급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5,000원에서 추가 매수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이 종목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실적이 좋은 상황도 아니고 모멘텀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그 모멘텀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추세를 전환할 만큼 강력하게 이 종목의 이슈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조금 기다리시더라도 만약에 65,000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시고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이 종목 한번 매도하시는 전략 구사하셨으면 합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네. 많이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제약바이오 좀 오나 싶더니 요즘에 또 뭐 주춤하니까 많이들 힘드실 텐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시간상 3위를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그러게요. 하면서 네. 생각나는 코로나에도 가장 많이 찾은 해수욕장 갑니다. 해운대와 송정 그리고 대천 중에 3위 어딜까요? 과연 송정입니다. 송정이 3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을 정말 대표하는 해수욕장 중에 하나죠. 송정 해수욕장이 3위에 랭크됐고요. 야, 1위와 2위는 역시 워낙에 유명한 네. 서해 대표하는 곳이 대천이겠고, 그렇죠. 그리고 남해 쪽 대표하는 게 해운대겠고, 그 동대 쪽을 대표하는 게 또 뭐예요?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동해? 강릉에 뭐 있잖아요.
경포대, 그래요, 경포대야. 경포대. 이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1, 2위를 꼽히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송정이고요. 자, 남아있는 거 두 군데, 해운대와 대천입니다. 1위와 2위를 맞춰주시면서, 잠깐만요. 이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 송정. 초코파이예요? 아. 송. 네. 싱어송 할 때 송. 음표. 네, 음표. 이렇게까지 해석을 많이 해야 되네요. 예. 자, 종목 진단 더 발빠르게 가볼게요.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박선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예. 이거 삼화전자죠? 이 페라이트 관련주로 해가지고, 얼마 전에 뜨거운 3,000원 단에서 순식간에 13,000원, 14,000원 뭐 이렇게 속 붙었던 종목입니다. 자, 고점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주춤하죠? 그렇죠. 7,830원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매수하는 거 어떠냐? 바로 이런 매수 문의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아하. 알아봅니다. 자, 이호섭 PB님, 삼화전자 지금 매수하는 거 괜찮습니까? 네, 우선 괜찮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아무래도 가격대가 많이 변동이 좀 컸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매수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시기상으로 뭐 괜찮은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 페라이트 얘기부터 조금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테슬라가 히스토리를 대체할 수 있는 곳으로 페라이트를 사용하겠다. 그거에 조금 앞에 더 나가서 얘기를 해보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히스토리 수출에 대한 것들이 규제, 제한이 생긴다라고 하는 우려감들 때문에 이제 페라이트 관련 주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을 받게 됐거든요. 뭐 기술적인 부분은 좀 차치하고 결국에는 페라이트라는 것이 올 상반기죠. 올 상반기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시세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주목받았던 모멘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2차 전지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2차 전지 업종이라는 것이 앞으로 계속 굴러가는 업종인데 페라이트가 뭐 한 달, 두 달 반짝 조용받고 그 뒤부터 조용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일어날 것이고요.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일어날 때 뭐 리튬도 있을 것이고요. 뭐 페라이트도 있을 것이고 충전소도 있을 것이고 양극재도 있을 것이고 소재도 또 굉장히 많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상승하는 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페라이트도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급등을 했던 종목이라고 하면은 급락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좀 자연스럽잖아요. 빨리 올라간 만큼 빨리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 생각해보면 손절가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61선이죠. 61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후 다시 한 번 더 61선까지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사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이 결국 61선 조정 받고 다시 한 번 더 재차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61선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어느 정도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매수하는 시점의 가격대가 매물이 가장 많은 가격입니다. 매물이 가장 많은 가격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결국은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이 가장 많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나중에 지지선,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는 충분히 뭐 매수하는 것이 좀 가능할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살짝 더 아래로 내려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61선을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만약에 오늘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대략적으로 한 7,800원 정도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될 텐데요. 대신에 손절도 분명하게 잡아야 할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제가 선 그어놓은 거를 보시면 이 가격이 대충 한 69,000원 정도, 6,900원 정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6,900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121선을 제외하면은 뭐 매물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결국에 초창기에 이 구간에서 올라올 때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 자체는 이 구간에서 많이 들고 있는 것이고 이 구간에서는 생각보다 보유한 수량이 별로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가격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이 가격을 부담 없이 이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던져버릴 수 있는 가격대가 도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가격에서 매수하는 것
충분히 가능하지만요. 대신에 손절가 6,900원 생각하셔서 만약 6,900원이 깨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져가지 않으시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 부분도 있잖아요. 제가 앞서서 2차전지 업종 내 순환에 말씀드렸는데 2차전지 업종 내에서 더 많은 종목들,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로 수평 이동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화전자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지를 여쭤보셨는데 매수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박선진님의 삼화전자 살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우리 진용님께서 계속 저희한테 막 참여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아까 전에 뭐 1, 2, 3위 다 맞춰주신 분이 진용님이셔요. 네, 그래서 우리 창호 앵커가 압박을 가해서 저희 도와드립니다. 네, 진짜예요. NK맥스 봐드립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밀리죠? 아니 이게 요즘에 좀 잘 가나 싶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8%를 빼네요. 세상에. 근데 21,000원에 사셨대요. 네. 21,000원이요? 이거 21,000원이면 진짜 오래되신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작년입니다. 그렇죠. 한 1년 되신 거예요, 지금. 그 사신 다음에 한 번도 매수가에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조금 올라오나 싶더니 갑자기 또 떨어지는 거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골치 아픕니다. 네, 피비님, 이거 최근에 올렸던 것도 내놓는 것 같은데, NK맥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제 뭐 중기, 그다음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조금 기간을 좀 나눠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그 장기적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NK맥스 같은 경우에 그 NK 세포 치료제를 이제 만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NK 세포 치료제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관심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 분야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전망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망이 좋다라는 것은 앞으로 시간이 좀 가면 갈수록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방향성이 좋다라는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당장에 부침이 있고 없고는 뭐 예상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있는 부침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던 거는요. 중국의 수강그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수강그룹이라는 곳이 이제 중국에 있는 건강 서비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업이랑 한 650억 정도 투자 하객서를 체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투자 하객서를 체결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체결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투자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을 때 하고 그 체결을 했을 때의 온도차라는 것이 분명히 생기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물건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기 전에 내고를 할 때 하고 내고를 해서 650억을 받는 입장일 때 하고 이미 받았을 때는 당연히 그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앞에서 최근에 요 며칠 올랐던 부분이 일시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NK 세포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 방향성 자체만큼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 이제 뭐 차익 실현 물량 그래서 좀 약 8% 정도 하락이 나오는 부분은 아쉽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좀 전략을 구사하셨으면 하고요. 제가 방금 들었던 게 21,000원이 매수가라고 들었습니다. 21,000원이라는 매수가 정도면은 요 정도 될 거예요. 보시면은 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면은 이 구간부터 21,000원까지는 거의 뚫려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충분히 좀 도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도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요. 반대로 만약에 시간을 더 짧게 하고 싶다라는 전략을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매수를 하기에 좋은 적절한 가격대라고 하면 약 12,5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2,500원이면 매물대 가장 큰 매물대 하단에 61선까지 겹쳐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진용님, 그 시간 투자하시면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하고 그게 아니고 좀 더 짧게 가려면은 12,500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하니까 NK맥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이호섭 PB와 함께 종목 진단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호섭 PB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저희도 마무리할 시간 됐네요. 네. 오늘의 랭킹쇼 주제 이겁니다. 코로나에도 가장 많이 찾은 해수욕장은 여름방학 특집이죠. 1위와 2위까지 공개를 해드릴게요. 1위와 2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뭔가요?
역시 해운대. 해운대. 역시 천만 영화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운대. 해운대 해수욕장이 바로 이야, 1위였습니다. 멋집니다. 그리고 2위에 랭크된 게 바로 대천 해수욕장이죠. 자, 뭐예요? 큰천, 대천, 대천. 2위. 그리고 해가 울고 운대. 있다. 해가 울고 있대. 1위와 2위. 우리 아마도 제작진분들은 네. 가장 많은 그 열정을 쏟는 구간이 바로 요게 아닐까. 그렇죠. 진단에 열정을 쏟아야 되는데 지금 네. 저기 뭘 그림을 딱 하나 넣을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죠. 재밌는 초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랭킹쇼 오늘의 주제까지 다 공개를 해드렸고요. 네.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후장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